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왠지 모르게 몸이 더 쑤시고 피곤하고 그러시죠? 저도 최근에 갑자기 허리가 시큰거려서 깜짝 놀랐는데 주변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더 많이 아프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60대가 꼭 챙겨야 할 영양제 3가지와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친한 친구 할머니도 얼마 전에 영양제 드시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좋다고 이것저것 막 드시는 것보다는 똑똑하게 알고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드셔야 할 영양제는 바로 칼슘과 비타민 D 조합입니다. 에이,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마치 오래된 건물처럼 우리 몸의 뼈도 조금씩 약해지고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뼈 속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괜히 60대 이후부터 조심해야 하는 병이 아니거든요.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이 뼈를 튼튼하게 지키려면 칼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려면 꼭 비타민 D가 필요해요. 비타민 D는 마치 칼슘을 뼈 속으로 운반해주는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 기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 칼슘을 보내도 집뼈까지 제대로 배송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밖으로 버려지거나 엉뚱한 곳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피부 노화와 야외활동 감소로 인해 체내 비타민 D 생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래도 야외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영양제로 섭취해서 뼈 건강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도 예방하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같은 뼈 통증에서도 해방될 수 있답니다. 아유, 허리 아프고 무릎 시리면 얼마나 서러운데요. 병원에 자주 가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미리미리 챙기셔서 그런 고생은 덜어내자고요. 이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경 기능 조절에도 관여하는 등 우리 몸 전반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했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오래된 파이프 속을 싹 청소해주는 세제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되고 끈적끈적한 노폐물들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러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내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한번 발생하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오메가-3는 이런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줘서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줘요. 피가 쫙쫙 잘 통해야 몸에 활력도 생기고 머리도 맑아지는 법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오메가-3가 이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오메가-3에 들어있는 DHA 성분은 뇌 기능 유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망증 때문에 물건 어디 뒀는지 맨날 잊어버리시고 자식들 얼굴도 가끔 헷갈리신다고 농담하시잖아요.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으니 정말 효자 영양제가 아닐 수 없죠. 오메가-3는 단순히 기억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선 비린내 때문에 드시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비린내를 제거한 제품이나 식물성 오메가-3도 많이 나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메가-3 챙겨 드시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지내시자고요. 아, 그리고 오메가-3는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스마트폰이나 TV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 영양제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맞는 해결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요. 마치 숨은 조력자처럼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답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괜히 예민하고 초조해지신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봐야 해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몸속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할 정도로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불면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낮에 활기차게 활동하시고 밤에는 푹 주무셔야 다음날 또 힘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숙면을 방해하고 괜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눈꺼풀 떨림 같은 장근육 경련도 줄어들고 밤에 찾아오는 다리 쥐내림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잠도 솔솔 더 잘 오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마치 편안한 베개를 베고 푹 쉬는 것 같은 효과라고 할까요? 마그네슘은 또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마그네슘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제,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은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필수적인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대가 꼭 챙겨야 할 영양제 3가지,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그리고 마그네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긴급하게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친구 할머니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좋다는 영양제를 무턱대고 드시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양제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약과 함께 복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효과를 상쇄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6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영양제 부작용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앞에서 제가 칼슘이랑 비타민 D 같이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량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왕 먹는 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비타민 D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속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걸 고칼슘 혈증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심하면 구토나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탈수, 심장, 부정맥, 의식장애까지도 올 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높아진 칼슘 농도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위험을 크게 높이고 더 무서운 건 혈관이나 심장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뼈 튼튼하게 하려다가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적절한 용량을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적정량을 처방해주기도 하니 무작정 영양제를 사서 드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데도 좋다고 알려져서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농축된 영양제 형태로 드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고농축 녹차 추출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무리가 가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녹차 추출물을 간독성 위험 5등급으로 분류할 정도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은 모두 간을 통해서 해독되는데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건강 챙기려다가 소중한 간을 망가뜨리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특히 평소에 간이 안 좋으시거나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녹차 추출물 영양제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없이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차라리 따뜻한 녹차를 우려내서 한 잔씩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겠죠?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세 번째는 다시 등장한 칼슘제입니다. 아까 칼슘 먹으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칼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이 칼슘제도 먹는 방식에 따라 그리고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특히 과도하게 섭취하는 칼슘 영양제는 앞서 비타민 D와 마찬가지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할 때는 몸이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는데 영양제 형태는 한 번에 농축된 많은 양이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흡수된 칼슘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혈관에 침착되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복용시간. 아침 공복에 칼슘제를 드시면 속쓰림을 유발하고 흡수율도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칼슘이 위를 자극해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위가 약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칼슘제는 식사 후에,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위장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역시나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좋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칼슘의 종류와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커피와 관련된 부작용도 있어요. 바로 철분제나 멀티비타민을 커피와 함께 드실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영양제 흡수를 방해해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영양제라도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흡수율을 높여서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커피랑 같이 먹으면 그냥 헛수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운 내 영양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특히 철분제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같은 탄닌 성분이 풍부한 음료와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율을 최대 5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커피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거의 못 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커피는 커피대로 따로따로 즐겨주세요. 적어도 영양제 드시고 1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알려져서 많이들 찾으시죠. 그런데 비타민 B군을 밤에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비타민 B군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관여하다 보니 잠들기 전에 먹으면 몸이 흥분해서 잠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낮 동안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집중하는 비타민이라 밤에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불면증을 겪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니 비타민 B군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셔서 낮 동안 활력을 얻고 밤에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용 시간도 정말 중요하죠? 영양제 하나를 먹더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또 다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아까 좋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메가-3는 분명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영양제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하다 보니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액 응고를 방해하고 수술 중에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수술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와 같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을 앞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수술이나 시술 전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오메가-3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 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한 고용량 오메가-3 섭취 시에는 메스꺼움, 설사, 소화불량 등의 위장 장애를 겪을 수도 있으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식도 똑똑하게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서 드시거나 좋다고 과하게 드시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강조한 칼슘과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은 60대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지만 이 외의 다른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올바른 용량과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선택하고 복용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라. 만성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둘째, 권장 용량을 준수하라.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권장 용량을 따르고 임의로 용량을 늘리지 마세요. 셋째, 올바른 복용 시간을 지켜라. 영양제마다 흡수율이 높은 시간대가 다르고 다른 약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비타민 B군이나 칼슘제처럼 특정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종류의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 꼭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다른 약들과는 부딪히는 건 없는지, 나에게 맞는 용량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TV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들도 좋지만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으로는 영양제도 똑똑하게 챙겨 드시고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